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치워야겠네. 우리 이런 얘기부터 해볼게. 중3 때 2차 방정식 배웠지? 첫 번째 질문. 왜 또 나올까? 허수 부분. 아, 허근 때문에? 그치, 뭐, 허근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방정식을 이제 왜 또 배우는지에 대한 얘기. 좀 다른 관점에서 방정식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내 생각엔 이제 제일 큽니다. 중학교 때는, 중딩 때는 방정식의 해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해를 어떻게 찾는지, 이거 두 개가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방정식의 해가 뭔지, 방정식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그죠? 방정식은 이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모든 등식을 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그 등식을 그 참이 되도록 하는 그 미지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뭐 근 뭐 이렇게 불렀죠. 그쵸? 오케이? 그럼 중학교 때는 그 근이 뭐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대입하세요. 방정식의 근의 정의가 대입하면 성립하는 미지수 값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성립한다라는 그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그 해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오케이? 그래서 그 방정식의 해를 찾는 과정을 우리 중딩 때는 다 배웠죠. 그렇죠? 우리 고딩 때는 요런 거. 그럼 그 방정식, 어떤 주어진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너희는 이 방정식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 내 생각엔. 자, 내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3이 빵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3도 빵이에요. 자, 가장 빨리 맞추는 한 분께 저 젤리 한 봉다리 드릴게. 질문. A와 B의 곱이 얼마입니까? 문제예요. 오씨. 저희 선우가 제일 빨랐으니까 선우한테 한 봉다리를. 자. 어? 저희가 저번에 수원 수업할 때도 이거 내셨잖아요. 아, 그랬어? 그래서 맞췄구나. 자, 얘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돼야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의 a와 b를 대입한 형태야. 그치? 이해돼? 그럼 a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얘기니까 한 근이 a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 b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니까 나머지 한 근은 b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물어보는 거니까 두 근의 곱 얼마? 3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그치? 요 파트에서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한 근을 보고 이 어떤 주어진 방정식, 얘도 어쨌든 문자가 a이긴 하지만 어떤 방정식, b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요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쳐다보자.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겁니다. 물론 기존에 배웠던 뭐 해를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올 거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ax는 b라는 뭐 이런 방정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이제 a가 0이 아닐 때는 x는 a분의 b라는 오직 하나의 해를 딱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a가 0일 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a가 0이고 b가 0이라고 하는 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a가 0이고 b도 0이면 0 곱하기 x는 0의 형태니까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0 곱하기 x는 어떤 세모 이렇게 써지는데 x에다 뭘 집어넣어서 0이 아닌 어떤 세모의 값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이라고 하고요. 해가 없다라는 건 불능이라고 합니다. 부정은 이런 거지.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좀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불능은 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방정식 AX는 B라는 꼴의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안 돼. A가 0일 땐 1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치? 그치? 그리고 사실 요 식을 보면 A가 0이고 B가 0인 건 사실 요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나는 항등식과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은 같은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뭐 등식은 항정식과 항정식 말이 이상하네. 그쵸? 항등식과 방정식이 나눠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방정식 중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 항등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요게 기본적인 AX는 B라는 요런 방정식의 형태고요. 자, 이거 가지고 두 번째 나오는 건 2차 방정식.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일단 할 거예요.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빵. 이거 A가 빵이 아니어야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게 짱 중요합니다. 이게 짱 중요해요. 2차 방정식은 절대 A가 빵이면 안 돼. 그치? 이게 짱 중요하고요. 개수는 실수만 사실 고등교육과정에서 다룹니다. 근데 뭐 실력 정석이나 이런 데 보면 개수가 허수인 뭐 2차 방정식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 애들은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인수분해를 하라는 문제, 뭐 아니면은 복소수의 성질을 좀 이용하라는 뭐 그런 문제들이 뭐 대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수가 모두 다 실개수인 2차 방정식들을 좀 다룰 거예요. 자, 요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몇 개가 있죠? 해가 보통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을 푸는 그 풀이법, 해법. 기본적인 해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인수분해를 하죠. 그렇죠? 두 번째, 인수분해 되지 않는 녀석 우리 보통 뭐 하지? 근해 공식 씁니다. 혹시 근해 공식, 짝수 공식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 근해 공식이 x는 2a분의 b제곱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b뿔 막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근데 그 와중에 b가 만약에 짝수라고 할 때, 즉 2b 프라임이라고 하면 b가 어떤 녀석이 2배 한 값이니까 짝수라는 얘기겠지. 그치? 이때는 그때 근해 공식이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h 뭐 이렇게 생긴 짝수 공식이 중학교 때도 있었어요. 알았죠? 이 공식을 뭐 굳이 안 써도 상관없으나 여기서 이제 식이 복잡해지는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짝수 공식을 안 쓰면 해가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근해 공식을 꼭 반드시 쓰길 바래요. 알았죠? 근해 공식은 꼭 반드시 쓰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해 공식을 중학교 때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을 요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뭘 이용을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제곱근을 이용합니다. 뭐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어떻게 하냐?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고 나머지 상수항 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뭐 해서 x가 뭐 1 플러스 루트 2 하나 1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근을 찾는 걸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이 녀석이 이 제곱근 풀이를 이용해서 이 근의 공식을 유도를 해냅니다. 오케이? 요렇게 기본적인 3가지 풀이가 있다. 뭐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녀석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빠르게 할게요. a가 빵이 아닙니다.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질문,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거 누구나 다 알잖아.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질문,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a분의 c예요. 얘는 교육과정엔 없는 녀석이지만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두 근의 차입니다. 차라는 단어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는 다른 표현이에요. 차라는 건 언제나 기본적으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케이? 차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음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알았지? 차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루트 a분의 a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주의할 건 판별식도 그냥 판별식이 있고 짝수공식 판별식이 있잖아, 그치? 짝수공식 판별식은 절대 쓰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판별식을 써줘야 됩니다. 알았지? 알았지? 그냥 판별식, 짝수공식 판별식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이렇게 쓰면 되고요. 사실 요 세 개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어떻게 나온 거냐? 근의 공식에서 나온 요 두 개 근 있지, 그치? 이 두 숫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있잖아? 이 두 녀석을 실제로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한 거예요. 알았죠? 저게 그 절대값 A 분의 루트. 절대값 a 분의 루트 d입니다. 루트 d. 이렇게 생겼어요. 두 근의 차 해가지고 두 근의 차를 이제 뭐 곱셈 공식 가지고 찾을 수도 있지만 좀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또 아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애들이 알다가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또 문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요 방정식의 한 근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랍니다. a 값은 얼마일까요? 문제를 낸 거예요? 맞추라고요? 알았죠? 맞추라고요. 아니, 지금 문제를 냈어요. 내가 지금 문제를. 얼마일까요? 자, 그럼 좀 쉽게 문제를 바꿔볼게요. 다른 한근은 얼마입니까? 문제를 잘못 냈네요. 근을 좀 바꿔볼게 내가. 아까 여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었어? 이래 똑같은데? 여기를 바꿔야 돼. 아이씨, 그럼 안 되는데. 어? 숫자를 뭐라고 줘야지? 2 이렇게 놔야겠다. 자, 이렇게 놓게, 이렇게. 이러면 되겠다. 질문 다른 한근은 얼마입니까? 이 대답을 원했어요. 왜냐면 답이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질문, 저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지금? 얘네들 곱하면 얼마야? 법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야? 두 근의 곱이 틀린 거야? 지금 얘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두 근의 곱이 틀릴 일 없잖아. 곱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한근이 얘래. 나는 분명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할 때 나머지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뭐 어디가 잘못되면 당연히 답이 틀렸겠지, 그치? 다시 답은 뭘까요 그럼? 이렇게 써야죠. 왜? 곱이 1이니까. 그럼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은 뭘까요? 한근이 A가 실수? 유리수? 자, 요런 해에 범위가 하나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요 나머지 한근은 얘가 맞고요.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이제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 둘을 실제로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2루트 3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A 값은 2루트 3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 알았지? 자,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건데 애들이 있잖아. 여기 막 이 파트만 들어가면 있잖아. 정신을 못 차려. 막 신나가지고 막 2 마이너스 루트 3 딱 보잖아. 오씨, 나머지 한근은 2 플러스 루트 3 막 그냥 막 신나가지고 막 미쳐 날뛰어 막 그냥. 막 보지도 않고.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입니다. 사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fx는 0이라고 써져 있는 n차 방정식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3차 방정식 할 땐 따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알았지? 거기서도 성립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n차 방정식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1번. 자, 만약에 이제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a와 b는 유리수여야 하고요. 루트 m은 무리수여야 합니다. 반드시. 루트 m이 무리수라는 건 m 값에 뭐 1, 4 뭐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어쨌든 한 근이 어떤 무리수인 한 근을 가지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알았지? 한 근이 요 녀석일 때 당연히 b도 0이면 안 돼요. 개수가 유리수이면 조건이 이렇게도 붙어야 됩니다. 개수가 유리수여야지만 다른 한 근. 개수가 유리수이면 a-b 루트 m도 항상 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 일 때 나머지 한 근이 a-b 루트 m이라는 근을 가지려면 무조건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 개수가 유리수. 이 조건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아까 그 문제도 그래서 a가 결과 답을 찾아보니까 2루트 3이라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켤레근이라는 녀석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근각의수와의 관계가 있잖아. 힘이 짱 세. 슈퍼파워야.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습니다. 실근을 갖든 허근을 갖든 개수가 실수이던 허수이던 역시 있잖아. 근의 공식도 개수가 사실 실수일 때만 다루지만 개수가 허수여도 얘를 쓸 수가 있거든. 쓸 수는 있는데 우리는 쓰진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어. 루트 안에는 반드시 실수만 들어간다고 정의가 돼 있거든. 중학교 때 책 보면은 다 써 있어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안에 허수가 들어간 건 다루지 않고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쓰다 보면 루트 안에 허수가 들어가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쓰진 않되 써도 상관없어. 사실 이런 게 존재는 합니다. 알았죠? 없는 건 아니에요.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그거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근과 개수의 관계는 이 개수의 범위에 상관없이 개수 범위에 상관없이 언제나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언제나 켤레근은 개수의 성질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언제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으면 무조건 뭘 믿어야 돼? 근과 개수의 관계를 믿어야 돼. 알았지? 무조건 근과 개수의 관계. 자, 두 번째 켤레근의 성질도 있어. 두 번째 켤레근의 성질. 한 근이 a 플러스 bi. 여기서 이제 a랑 b는 역시 실수고요. b는 참고로 이제 0이면 안 됩니다. 알았죠? 여기서도 참고로 이제 b는 0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a가 그 무리수 근을 갖지 않잖아. 자, 이렇게 되고 개수가 실수이면 여기도 이 조건이 짱 중요합니다. 개수가 실수여야 허수의 켤레근 a-bi도 항상 근이다. 요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이고 많다. 왜 이렇게 많냐? 문제 짱 많다. 그치? 자, 개수의 조건. 그래서 켤레근은 아무 때나 막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은 또 아는 얘기. 그 다음은 2차 방정식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a가 이제 빵이 아닐 때, 그리고 개수가 실수일 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녀석이에요.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도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녀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도 아무 때나 막 못 써요. 개수가 실수라고 보장이 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알았지? 자, 개수가 실수 개수인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문제. 자,
판별식이 뭐 뭔지는 알죠, 그쵸? 판별식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판별식이 짝수 공식도 존재하죠, 그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뭐 요렇게도 존재합니다, 그치? 그랬을 때 판별식이 이제 0보다 크고 판별식이 이제 0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할 때 이 녀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쵸? 판별식이 0일 땐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 다른 말로 중근이라고 부르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선 뭐가 없냐? 서로 같은 두 허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허근이 서로 같은 근이 나오려면 이런 게 이제 서로 같은 두 허근이잖아. 얘 전개하면 개수에 허수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치? 둘이 곱해서 2배. 거기에 허수가 무조건 들어가 있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개수가 실수일 때는 서로 같은 두 허근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또 이제 언제쯤 조심해야 되냐면, 사실 고1은 이런 과정이 별로 나올 게 없는데, 만약에 판별식에서 개수가 전부 다 실수여도 이 미지수 x의 범위가 제한된 상황, x의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판별식을 쓰면 안 됩니다. 뭔 말이냐면,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써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학생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 그래서 나는 그냥 못 쓰게 합니다. 아예 쓰지 마. 그냥 그리고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줘. 이렇게 풀자. 우리는 이렇게 풀기로 하자.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알았지? 자. 뭔 말이냐면 얘는 이제 이런 거죠. 좀 쉬운 거.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빵. 질문. 요 방정식의 근 몇,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죠, 그렇죠? 실제로 근 구해보면 실근 두 개 그냥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판별식 때려봐도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해봐. 자, 이 조건에서 이 x의 근을 찾으세요. 실근 몇 개 나와? 1개. 그치? 근데 얘 가지고 판별식 쓰면 판별식 9 나온단 말이야. 판별식 0보다 크네? 근 2개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얘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녀석이 마이너스 10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땐 계속 2개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이해돼? x의 범위가 제한돼 있을 때는 언제는 될 수도 있고, 이 숫자냐,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근이 2개가 되기도 1개가 되기도 없어지기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해돼? 그래서 정확하게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언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개수가 실수여야 하고요, x의 범위가 제한이 돼 있지 않은 상황. 오케이? x가 실수 전범위인 그런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판별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야 혼동의 여지가 좀 없습니다.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 다음 이제 이 판별식과 근과 개수의 관계 가지고 뭘 하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걸 합니다. 근데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난 잘 안 씁니다. 자, 일단 알려드릴게. 자, 어떤 이제 ABC 실수예요. A,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요 방정식의 두 근이 1번 모두 양수. 양수는 양의 실수의 줄임말이야. 알았지? 양수는 양의 실수의 줄임말이니까 어쨌든 모두 양수라는 건 실근을 가져야겠지. 그치? 모두 양수라는 건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자,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몇 마리가 있냐면 3마리가 있어요. 오케이? 왜 3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쨌든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조건 2개 가지고는 이 미지수 3개를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미지수 개수만큼은 어쨌든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어쨌든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어야 하고요. 두 근의 합이 둘 다 양수일 땐 합이 당연히 얼마겠어? 양수겠죠. 그치? 그리고 곱도 당연히 양수겠죠. 이렇게 3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이다.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판별식이 등호 빼도 되겠죠. 그쵸? 등호를 빼야겠지, 그때는. 그치? 이해됐니?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모두 두 근이 모두 음수랍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기 위한 조건 역시 어쨌든 실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0 이상이고요. 두 근의 합은 뭐 모두 음수일 땐 더한 건 당연히 음수고 곱한 건 얼마니? 뭐 양수예겠죠. 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만족시킬 수 있고요. 3번은 한 근은 양수이고요. 한 근은 음수이기 위한 조건인데 이 녀석이 좀 재밌습니다. 조건이 얘는 몇 개밖에 없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뭐 아는 친구들은 그냥 복습의 차원으로 듣고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두 근의 합은 안 봐도 되는 걸 알겠어. 왜?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인 걸 가지고 합이 뭐가 나올지 예상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치? 양수 하나 음수 하나를 더해서 0이 될 수도 양수가 될 수도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상관없잖아. 즉 합은 안 봐도 되는 걸 알겠는데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갖는 거에서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는데 판별식은 왜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판별식은 왜 없냐면 이 조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A분의 C가 0보다 작지. 그치? 그럼 A랑 C는 다른 부호라니까 AC 곱도 당연히 0보다 작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겠죠. 그쵸? 근데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지. 그치? 두 녀석을 더한 게 판별식이잖아. 그치? 두 녀석을 더하면 0 이상인 값과 0보다 큰 값을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죠. 무조건. 그치? 즉 요 조건이 있으면 얘는 자동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따로 안 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따로 안 보되 얘 봐도 문제 틀리지 않아. 알았지? 안 봐야 되는데 얘 하나 더 썼다고 답이 잘못 나오고 그러지 않아. 항상 요 범위가 이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어.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있어.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얘만 생각해도 돼. 합은 안 봐도 되겠지. 그치? 다만 여기서 좀 파생되는 게 뭐 이 정도 뭐 3-1 해볼게. 양수인 근을 우리 양근이라고 쓸게요. 음수인 근은 음근이라고 쓸게요.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은 절대값 씌우나 안 씌우나 양수 똑같으니까. 그치? 만약에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일 때 양수인 근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더 크면 어떤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되냐? 두 근의 합이 양수이다가 추가됩니다. 이때는 합이 양수여야겠지. 그치? 두 번째 3-2 뭐 양수인 근이 작아요. 뭐 음수인 근보다. 그럼 합이 0보다 작아야겠지. 이때는. 그치? 왜? 음수인 근이 뭐 마이너스 5, 양수인 근이 플러스 3 뭐 이렇게 되니까 합이 음수여야 돼. 그치? 사실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여백이 없으니까 세 번째 뭐겠어? 양수인 근과 음수인 근이 같을 때 합이 얼마? 빵. 이해돼? 합이 빵. 근데 나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냐면 사실 근이 뭐 저렇게만 있나? 0 하나 양수 하나, 0 하나 음수 하나, 이런 것도 있고 문제를 풀다 보면 적어도 한 근이 양수이다. 봐봐, 적어도 한 근이 양수이다 이렇게 나오면 경우가 양수 2개 나올 때, 양수 하나 0 하나 나올 때,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올 때 3개나 봐야 되잖아. 너무 귀찮다고. 그치? 귀찮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내가 이제 뭘 쓰냐면 우리는 뭐 지금 처음 배우는 학생들 아니잖아. 아예 처음 배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요런 개념을 좀 쓸 거예요. 슉슉슉슉.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와 fx는 0의 관계. 이게 지금 블랙라벨 책으로 치면 5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5단원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잖아. 그치? 이 단원 내용까지 전부 이제 좀 다룰 수 있는 건 좀 같이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요 실근의 부호를 언제만 쓰냐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에만 사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둘 다 양수라고 주어졌을 때. 뭐 적어도 하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에선 얘를 전혀 쓰지 않아요. 왜? 쓰면 길고 복잡하기만 하거든. 자, 그래서 요 관계라는 걸 배울 건데 봐봐. 내가 있잖아. 니네한테 니네가 아직 중딩이라고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해볼게. 근데 요 함수에서 2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니네가 이 이차함수에 내가 니네한테 야 이차함수에서 뭐 좀 찾아봐 이렇게 시켰어. 그랬더니 내가 니네한테 뭘 찾아보라고 시켰다? 그랬더니 내가 말고 니네가 요런 식을 만들었어. 내가 뭘 찾아보라고 했을까? 2차 함수야 지금. 이 함수에서 내가 니네한테 2차 함수에 이것 좀 찾아봐 했더니 니네가 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뭐라고? 다시. 그치. 내가 니네한테 x절편을 찾아봐라고 물어보면 안 시켜 니네 y에다 0 넣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온 x값 두 개를 x절편이라고 부를 거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 대신 x절편 수직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허근은 없어요. 그쵸? 이 방정식의 실근과 같은 거구나라는 걸 니네가 이미 인지하고 있어. 그치? 내가 안 그래도 니네 중학교 때 x절편 y에 0 넣으면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x절편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다 y에 0 넣을 거예요. 즉, 요 함수에서 y는 fx 그래프의 x절편 요 녀석의 x절편이 방정식 fx는 0. 요 방정식의 실근과 무조건 같아야 돼. 그치? 방정식의 실근과 무조건 같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진짜 짱짱 엄청 무진장 엄청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쓴다고 진짜. 엄청. 하나 더. 자, 이번엔 y는 내가 뭐 x제곱 하나 2차 함수 하나랑 y는 뭐 x 플러스 뭐 4 하나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쳐봐. 내가 니들한테 이번에도 이 두 함수에 뭘 좀 찾아봐라 이렇게 시켰어. 그랬더니 니네가 식을 이렇게 썼다. 자, 인범이는 뭘 찾으라고 시켰을까요? 그치. 두 함수의 교점을 찾으세요. 이렇게 시켰겠지, 그치? 그러니까 니들이 이렇게 생각, 그럼 여기서 x값 두 개 딱 찾은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도 나와, 그치? 그럼 여기서 찾은 x값까지만 생각하면 요 x값이 교점의 x좌표겠지, 그치? 즉, 만약 함수 두 마리가 나와요. y는 fx와 y는 gx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 역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fx는 gx라는 요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생각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2차 함수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갖다 놓고 판별식 0보다 크다 막 하잖아. 그치? 방정식으로 바꿔서 애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하고 접할 때 하면 갖다 놓고 판별식 빵이다 뭐 이런 거 하죠. 그쵸? 그런 얘기 그 정도는 생각해도 되겠지. 그치? 그 정도 생각해도 되겠죠. 자, 내가 이걸 왜 알려주냐면 어떤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봐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빵. 이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적어도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는 ax 요렇게 바꿔놓을 겁니다. 그래서 y는 요 2차 함수랑 y는 요 1차 함수랑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이제 요 두 녀석의 교점의 x좌표가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럼 나는 적어도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양의 실근이라는 건 어쨌든 x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즉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적어도 하나는 0보다 큰 쪽에서 생기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찾아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자,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는 거지.
2차 함수 그래프 뭐 이거는 뭐 초등학교 3학년이면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2겠지. 그리고 y는 ax는 원점을 지나고 있겠지. 그치? 봐봐. 직선이 이렇게 생겨서 원점을 지나는데 지금 교점 x좌표를 관찰해야 돼. 교점의 x좌표 중에 양수인 게 있나요 혹시? 없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교점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실근이 없잖아. 그럼 당연히 양수인 것도 없겠지. 그치? 자, 근데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생겨야 양수인 근이 두 개를 갖겠네요. 그쵸? 그럼 언제부터가 기준이 될 거야? 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보다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쪽에서 접하는 상황은 안 되고. 왜? 음수인 교점이니까. 그치? x좌표가 음수니까. 내가 찾는 값은 요 값이야. 그럼 요 값은 어쨌든 접하는 상황이지. 접하는 건 어떻게 찾을 거야? 판별식이 빵이다로 찾을 거야. 그치? 그래서 둘이 갖다 놓고 이항해서 얘 가지고 판별식 쓰면 요 a 값이 뿔마 이 두 개가 나오는 뿔마 얼마 나와?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빵이야. 뿔마 2루트 2 나오는데 그 중에 양수인 거 2루트 2가 나올 거야. 그치? 내가 찾는 그래서 a 값은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됐나요? 지금 요 직선에서는 a 값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치? 딱 접하는 순간보다 기울기가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혹시 니네 이거 기울기 몇인지 알아? y축하고 평행한 상태. 몇이야 이 기울기?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은? y는 x, 얘는 기울기 얼마야? 오씨, 1이야? 얘 기울기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기울기의 정의가 뭔데? 그렇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다 아는 거잖아. 이걸 모르는구나.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에 두 점을 잡으면 이 점 x좌표, 이 점 x좌표는 어떨까? 똑같아. 그럼 x의 증가량이 얼마야? 빵이야. x의 증가량 즉 분모가 빵이야. 분모가 빵인 숫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혹시 0분의 3은 아직 0이다라고 믿고 있는 친구?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알았지? 자, 그냥 이 정도. 내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분수는 왜냐면 지금 이거를 이렇게 풀기 위해선 기울기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어야 돼. 알았지? 지금 요 기울기가 요때보다 더 큰 건지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a가 2루트 2보다 커진다고 하면 그럼 얘 2루트 2보다 커져야 돼? 커지다 보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혹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얘기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 2분의 5가 뭐냐면 피자 5판을 사람 둘이서 먹으려고 해요. 그때 한 명이 얼마를 먹을 수 있느냐? 2.5판씩 먹으면 돼. 그러면 이제 5판을 둘이서 나눠 먹을 수 있겠지. 그치? 이런 거야. 그럼 있지? 0분의 3은 이건 뭐야? 사람 3명이 있는데 피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한 명당 피자를 얼마씩 먹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못 먹어요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있잖아. 피자는 3판인데 사람이 없다? 이걸 가지고 사람 한 명당 얼마씩 먹는지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니? 그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한 명당 얼마씩 먹을래? 그러니까 정의하지 않는다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정의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치? 즉 기울기가 없어요. 얘는. 그치? 기울기가 없다. 이 세상에 없는 숫자야. 알았지? 즉 이 기울기가 0이거든.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아무리 커져도 얘랑 똑같아지지 않는다 이거야. 아무리 커져도 얘보다는 이쪽이 있어요. 알았지?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이렇게 음수가 돼서 엄청 작은 음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지? 즉 이 접할 때보다 아무리 커져도 y축과 똑같아지지도 않아. 알았지? 끼케 1 싸우면 3 싸우면 지나는 직선이 돼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접할 때보다 그냥 크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이해됐니? 뭐 이런 문제들. 또 좀 뭐 되게 간단한 건데.
두근이 모두 음수여야 된대요. 두근이 모두 음수여야 된대. 자, 내가 이거를 두 가지의 풀이를 보여드릴게. 알았지?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좀 전에 썼던 거, 근의 분리라는 녀석으로. 이게 숫자가 이쁘게 떨어질지 모르겠어.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막 쓴 거야. 그냥. 알았지? 자, 그럼 두근 근의 분리로 첫 번째 방법, 솔루션 1. 자, 판별식은 먼저 0 이상이 돼야겠지. 그치? 판별식 0 이상이니까 k제곱 플러스 6k. 이거 얼마야? 와씨, 숫자 기똥차게 썼다잉? 인수분해 딱 되게. 이렇게. 그치? 이 2차 부등식 정도는 풀 수 있죠. 그쵸? k가 마이너스 7보다 이하이거나 k가 이제 1 이상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치? 두 번째는 두근 모두 음수. 문제를 이렇게 써놓고. 자,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인데 합이 음수여야겠지. 그치? 따라서 요 식에서 k는 몇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그치? 세 번째, 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인데 곱이 0보다 커야겠지. 그치? 따라서 k는 몇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 조건하고 이 조건하고 이 조건하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k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선생님 되게 간단한데요? 자, 봅시다. 그림 그려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저 방정식을 어떻게 쓸 거냐? 뭐 이렇게 플러스 2까지 쓰죠. 뭐 이렇게 쓸 겁니다. 왜? 2차 함수를 내가 그릴 수 있는 녀석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그릴 수 있는 녀석이면 되기 때문에 2는 이항시켜도 2항 안 시켜도 뭐 풀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y는 요 녀석 이렇게 관찰을 좀 해보려 그래. 그러면 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다 음수가 되게 하고 싶은데, 그럼 요 놈들의 교점 x좌표가 전부 다 음수가 되면 될 거 아니야. 즉 교점 x좌표 중에 뭐 교점이 없거나 아니면 교점 x좌표가 0이거나 양수거나 이렇게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이거 2차 함수 못 그리는 사람 있어 혹시? 없죠. 그쵸? 2차 함수 그래프가 대충 꼭지점이 뭐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 정도 돼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 정도 이렇게 생겼을 거고, y축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겠죠, 이게.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요 녀석은 대신에 y는 마이너스 k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질문. 요 녀석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 1,0을 지나. 그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0을 지나. 자,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 2차 함수랑 교점이 양수가 나오면 안 돼. 0도 나오면 안 되지. 그치? 봐봐. 그럼 여기가 기준일 것 같아. 교점 x좌표가 0이 되는 순간. 그치? 이때보다는 요렇게 내려와야 돼. 그래야지만 지금 교점 x좌표가 음수인 것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계속 돌아가면 되냐? 그런 건 아니야. 딱 여기 접할 때 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돼. 요 사이에 들어와야 돼. 그치? 얘는 돼도 돼. 왜? 교점 x좌표가 음수만 2개 있는 거죠. 접하는 거는. 그치? 중근인 거니까. 대신에 이 상황은 포함시키면 안 돼. 왜? 교점 x좌표 하나가 0인 거잖아. 그치? 이해됐니? 그럼 첫 번째, 접하는 상황 어떻게? 접하는 상황은 언제나 판별식이 빵이다로 찾아요. 알았죠? 판별식이 빵이다 쓰면 여기 있어. 판별식 빵 여기 쓰면 k가 마이너스 7 또는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치? 마이너스 7 또는 1 나오는데, 그럼 내가 찾는 기울기가 지금 음수인 기울기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k가 기울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k 값이 뭐가 들어가 있겠어? 1이 들어가야 음수가 나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요때 k 값이 딱 1인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얘는 이 상황 어떻게 찾아? 0,2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얘가 0,2를 지나는 상황. k가 딱 2가 되는 상황. 따라서 얘랑 얘 사이에 들어와야 하니까 1 이상 2 미만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똑같은 답이 만들어지지. 오케이? 지금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비교적 이해 안 돼? 돼?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을 설명했지만, 문제가 길고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막 식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가우스가 들어가 있을수록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근의 분리로 풀기에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성질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그래프를 개 잘 그려야 돼. 그렇잖아.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사실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수학 그 상이나 뭐 하나 이런 거 고1 과정 기본 정석 같은 거 수업, 기본 정석이나 센 수업 들어도 다
다 자세히 배우는 것들이야. 그치? 선준이 겨울방학 때 나한테 그래프 그리는 거 한 2시간 들었을 거야. 그치? 내가 그래프 그리는 걸 따로 그러니까 무슨 절대값 그래프,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수업을 따로 안 해줄 거거든. 따로 안 할 건데 내 거 유튜브에다가 내가 니네 그 고1 정규반 재생 목록에다가 그래프 그리는 수업을 거기다 하나 올려놓을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랑 가우스 기호 들어가 있는 그래프 그리는 걸 거기다 올려놓을 거야. 왜냐면 길어. 걔만 2시간 해야 돼. 그냥 너무 길지 못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내가 혹시 절대값 들어가 있거나 가우스 들어가 있거나 그래프 잘 못 그려? 그럼 그거 진짜 꼭 봐야 돼. 알았지? 그거 꼭 보세요. 알았죠? 다음 주에 2차 방정식 여기 문제 풀 때 보면 절대값 들어가 있고 가우스 들어가 있고 문제가 천지야. 알았지? 그래프를 내가 계속 그릴 건데 뭐 당연하게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막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았지? 꼭 보세요. 알았죠? 내가 오늘 바로 올려놓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꼭 진짜 꼭 그걸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런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다. 뭐 정도예요. 자, 다음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를 할 건데, 아이고. 자, 이건 책이 없으니까 이건 어디다 좀 따로 적어야 됩니다.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빵. 요 방정식의 뭐 한근이 알파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한근은 알파라고 하지 말고요. 두근을 뭐 알파 베타라고 하죠. 뭐. 미안해. 자, 이렇게 놓을게요. 상관없거든. 자, 그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봐볼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파트거든요. 이 파트가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파트야. 2차 방정식의 작성.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지금 요 식에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오케이? 나는 얘네 둘을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두근의 합과 이 두근의 곱을 좀 알고 싶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두근의 합이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알파 베타는 우리 a분의 c였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c분의 b지. 그치? 이게 두근의 합입니다.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그냥 이 녀석이 역수니까 c분의 a죠. 그쵸? 띵띵. 그럼 있잖아. 합이 c분의 b가 나오려면 x제곱 플러스 c분의 bx 이렇게 쓰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c분의 b가 나오죠. 곱이 c분의 a가 나오려면 플러스 c분의 a는 빵.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어차피 어떤 방정식 전체의 상수를 곱해도 방정식의 근은 달라지지 않지. 그치? 자, 어떤 방정식의 전체에다가 뭐 3을 곱한다고 해가 달라지진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c를 곱해서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이 나와요. A, B, C, C, B, A 순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수의 순서가 역순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조금 원래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찾아야 하는데 봐봐. 내가 좀 다른 방법의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요. 당연히 역수인 근을 가지려면 알파 베타 중에 0은 있으면 안 되겠지. 0의 역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치? 자, 알파가 한 근이니까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버립니다. 이걸 보고 바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방정식에 알파분의 1 집어넣은 식이네 이게. 그치? 이 방정식에 알파분의 1 집어넣은 식이 이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빵의 한 근이 알파분의 1이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문자 바꿔서 베타 가지고 또 하면 베타분의 1도 한 근이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됐니? 개수의 순서가 역순으로 바뀌어 있는 녀석은 그 근이 역수가 취해진다 이거야. 근이 역수근을 가지려면 개수의 순서가 역순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이 개념이 3차, 4차, 5차, 6차 모든 다항 방정식에 전부 다 성립합니다. 오케이, 3차 방정식에서도 성립해요. 알았죠? 3차 방정식 파트에서 따로 또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번엔 똑같은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이번엔 근이 부호가 전부 다 바뀌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봐봐. 얘는 이 정도 생각이면 돼. 저 처음 주어진 방정식의 합과 알파, 베타, 그치? 알파와 베타의 합, 처음 두 근의 합과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부호만 다르네. 그치?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어때? 알파, 이 곱과 이 곱은 어때? 곱은 똑같지. 즉, 합이 부호만 다르고 곱이 똑같이 나오려면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야겠지. 이렇게 써놓으면 저 처음 방정식의 합이 부호만 다르고 곱은 똑같이 나올 거야. 그치? 즉 1차항의 개수만 바꿔주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홀수차항의 개수만 바꿔주면 됩니다. 홀수차항의 개수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 오케이? 이게 두 근이 모두 부호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야. 세 번째는, 요 노란색 좀 지울게. 세 번째는 똑같이 역시나 또 방정식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보면, 자, 이제 이런 거지. 얘는 요 개념을 좀 적용시킬 거야. 이게 사실 얘는 허근일 때 좀 문제가 생기긴 해. 허근이면 저 개념을 적용 못 시키거든. 근데 허근일 때도 좀 성립은 하긴 합니다. 알았지? 그냥 우리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아까 전에 내가 여기 근각계수의 관계로 보여줬죠. 얘네도 원래 전부 다 근각계수의 관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죠? 전부 다 근각계수의 관계로. 자,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잖아. x축하고 만나는 교점 x좌표가 실근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근을 둘 다 1씩 키우고 싶어. 즉, 그러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다의 개념이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다겠지. 그치? 그럼 이 그래프, 저 그래프의 2차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 이렇게 쓸 거잖아. 그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야겠죠. 이해돼? 사실 허근일 때는 성립은 하지만 위와 같이 증명해선 아니 된다. 성립은 해요. 알았죠? 증명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실근이 존재해. 2차 함수 그래프의 x축의 교점,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허근일 때는 설명이 안 되고요. 허근일 땐 뭘로 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는데 걱정하지 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증명하라고. 알았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뒤에 더해져 있는 순서, 뒤에 더해져 있는 숫자가 좀 달라져도 뭐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겠지. 1씩 줄었어. 그럼 저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3만큼 커졌어. 그럼 저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됐죠? 이해됐죠? 여기서 근의 종류까지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또 마침 블랙라벨에 하나 있습니다. 마침 블랙라벨에. 블랙라벨에 자 봐봐. 스텝 1의 10번 법과 스텝 1의 10번. 눈으로 보고 풀 수 있어요. 봐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개수 순서 뒤집어주면 된다. 그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빵이 답이야. 그니까. 됐죠? 됐죠? 마침 또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이렇게 해놨으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스텝 2의 13번 한번 볼게요. 스텝 2의 13번.
자, 스텝 2 13번 보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빵 두근이 p랑 q고요. c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빵의 두근이 rs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건에서 마이너스 1p 0 q 1이고요. ac는 0이 아니다. a랑 c랑 둘 다 0이 아니란 얘기겠죠. 그렇죠?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PQRS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을 물어봅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을 보면 참고로 요 녀석은 집에 가서 있잖아 그 모범 답안에 써져 있는 풀이는 좀 한번 보고 그걸 한번 좀 정리는 해둘 필요 있어요. 왜? 서술형에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써야 돼, 알았지? 근과 계수의 관계 엄청 열심히 썼을 거야 아마, 알았지? 근데 여기서 나는 이제 답만 빨리 찾아줄게요. 자. 만약에 이제 그 서술형 그 정석적인 풀이를 봤는데 이해가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말고 그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봐봐. 얘부터 볼까? 얘는 요 방정식은 두 근이 역수가 취해지는 거라는 거 알잖아, 그렇지? 그럼 요 방정식과 얘를 다시 비교를 해보면 1차항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렇지? 1차에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네들이 근이 부호가 바뀌는 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이 부호가 바뀌겠지, 이렇게, 그치?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가 R이고 둘 중에 하나가 S야, 알았지? 이 중에 R과 S를 지금 우리 문제에서 R은 S보다 더 큰 수, 작은 수. 자, 봅시다. 봐봐. P는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P분의 1은 음수. 음수 역수체도 음수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P분의 1은 일단 양수. 그럼 Q가 양수지. Q분의 1도 양수지. 마이너스 Q분의 1이 음수지.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 마이너스 P분의 1이 더 커. 얘가 S고 지금 얘가 R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치? S랑 R 중엔 S가 크다니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큰 게 S겠죠. 양수인 게 S겠지. 그치?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자 0과 1 사이 숫자는 우리 대신에 역수치하면 1보다 클까 작을까? 그치? 얘 1보다 큰 숫자지. Q분의 1이.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 1 곱한 거니까 걔는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은 수일 거야. 즉 R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야. 이해돼? 오씨, 그럼 P보다도 더 작네. P는 얘보다는 큰데, 그치? 즉 R이 이 중에 제일 작고요. 그 다음 P.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Q랑 S 중에 누가 더 큰지 밝히면 되겠다, 그치? 이해돼? 자, 대신에 P는 마이너스 1보다 크대. 대신 음수지. 걔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겠죠, 그쵸?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는 숫자, 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 생각해보면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숫자가 돼 있어, 그치?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1보다도 큰 숫자야, 그치? 즉 S는 1보다 큽니다. 근데 Q는 1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 Q, 그 다음 S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PQRS의 대소관계를 후다닥 찾을 수 있습니다. 빠밤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흐아. 자, 다음 문제는 아이고. 내가 알려줄 만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는 아이고 요거 하나 나왔네. 2차 방정식의 정수군. 2차 방정식의 정수군. 정수군 지금도 야구 선수로 하나? 막 시동 꺼져. 좀만 참아요. 우리 수업 몇 시에 끝나지? 5시? 5시 반?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요 개념을 풀기 위해서 이제 방법이 되게 많거든.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다 정수인 근을 갖기 위한 뭐 미지수 K 값들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풀이 방법이 엄청 많아. 알았지? 대신에 거의 대부분의 풀이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사전 지식이 하나가 있어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건데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자, x랑 y가 있잖아. 만약에 봐봐, O를 만족시키는 XY의 순서쌍을 구하세요 하면 무수히 많지, 그치? 엄청 많잖아, 그치? 근데 단 X랑 Y는 양의 정수예요.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지, 유한계가 되지. 몇 개인지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남잖아, 그치? 즉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부정이 어디에 써져 있었는지 기억나나? 해가 무수히 많다. 즉 부정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그런 방정식에서 숫자에 조건을 주면서 해를 유한계로 줄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크게 정수조건 부정방정식과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이 나오는데,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은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진짜. 얘는 이제 이 정수근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이 얘를 알았을 때 풀이 방법이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걸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꼴이 뭐가 나오냐면 뭐 곱하기 뭐는 어떤 상수이다. 이런 꼴. 아니면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이 상수이다. 이런 꼴. 대개 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돼 있을 거예요. x랑 y랑 다 정수인데 x 곱하기 y가 3이라고 해봐. 가능한 x, y가 1, 3, 3, 1, 마 1, 마 3, 마 3, 마 1. 뭐 이렇게 4개밖에 없을 거잖아. 그치? 좀 더 복잡하게 써 있어도 x랑 y가 정수인데 뭐 이렇게 있어도 이 전체 값이 1, 3, 3, 1, 마 1, 마 3, 마 3, 마 1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즉 정수끼리 곱해서 어떤 정수가 된다라고 써 있으면 이 곱해서 이 숫자가 되는 순서쌍들을 생각해서 여기 들어갈 게 뭔지, 여기 들어갈 게 뭔지 찾고 나면 x 플러스 1이 1이면 뭐 x가 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또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도 마찬가지야. 뭐 x, y가 정수인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20이래. 정수를 제곱시켜서 더해서 20이 되는 게 진짜 몇 개 없어요. 2, 4, 2하고 마이너스 4, 뭐 마이너스 2하고 4, 뭐 이렇게. 그치? 몇 개 없죠? 나머지 없잖아. 그치? 즉 유한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즉 그럼 이게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식 하나에 문자가 2개 이상 들어가 있어서 해를 유한계로 찾아낼 수 없는 방정식을 의미해. 그 방정식에서 개수가 만약 정수라고 하면 무조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형태의 꼴로 바꿔줘야 돼, 문제를. 알았지? 문제가 맨날 이렇게 이쁘게 써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맨날 이렇게 딸랑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꼴이 이런 형태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x, y가 곱해져 있고 1창 들어가 있고 상수는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요런 상황. 이 상황은 이런 꼴로 무조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x, 여기 y 있으면 곱해지면 만들어지지. 그럼 3x가 생기려면 이렇게 빼기 3이 여기 있어야겠지, 그치? y가 만들어지려면 플러스 1이 있어야겠지, 그치? 대신에 상수항 마이너스 3이 생겼으니까 이쪽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이런 꼴로 만들어주면 x랑 y랑 정수면 x 플러스 1도 정수, y 마이너스 3도 정수니까 정수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된 순서상 쭉 딱 써서 x, y 찾으면 돼.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런 꼴은 언제 나오냐? 이런 꼴은 x제곱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때. x제곱 뭐 플러스 2x 더하기 뭐 y의 제곱은 뭐 1 뭐 요렇게 들어가 있는 문제들. 근데 x, y가 정수래.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몇이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은 기본적으로 부정방정식을 좀 풀 줄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얘는 문제 하나 바로 풀어볼게요. 스텝 2의 26번입니다. 스텝 1엔 이 문제가 아마 없어요. 스텝 2의 26번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이에요. 정수근. x제곱 n 플러스 1x 더하기 2n 마이너스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얘가 정수가 되는 모든 정수 m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모든 정수 m값의 합을 구하래요. 알았죠? 자, 첫 번째 방법 답지에
답지에 뭐가 써져 있는지 나도 몰라. 대충 찍어 맞추는 거야. 답지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써 있을 거야. 알았지? 좀 이따 답지 누가 좀 봐봐. 자, 총 3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안 무조건 답지에 없거든. 자, 솔루션 1. 두근이 정수라니까 두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놔요. 오케이? 참고로 나는 이 방법을 3가지 풀이 중에 2번째로 좋아합니다. 2번째로 좋아해. 자, 뭐 이렇게 좋아하는 순서가 생기더라고. 자, 두근의 합은 얼마야 그럼? 두근의 곱은 2m 마이너스. 그래서 위에 식에다가 있잖아. 2배를 해서 둘이 더해요. 왜? m이란 문자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되지, 그치? 봐봐, 얘가 아까 내가 썼던 이런 형태의 식이 돼 있어요. 알파 베타가 다 정수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이거 만들 수 있다고.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딱 써. 알파 베타 만들어줬고 2알파 생기려면 여기 플러스 2베타도 여기 대신 플러스 2, 그치? 대신에 없던 4 생겼으니까 이쪽도 없던 4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정수 곱해서 1 되는 거.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인데 정수 곱해서 1 되는 게 둘 다 1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밖에 없어요, 그치? 자, 알파 더하기 2가 1 되려면 알파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베타도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그럼 알파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려면 마이너스 3. 베타도 그때 마이너스 3. 그치? 첫 번째 식 요식 다시 보면 m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난 어쨌든 m값을 찾는 문제니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에서 빼래.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1 나오죠, 그쵸? 이때 m값은 마이너스 6 플러스 6 되니까 m값이 5 나오지. 내가 찾는 m값은 이렇게 2개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솔루션 2. 근의 공식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게 근이 얘가 정수가 나와야 되잖아. 자, 저 모양이 정수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루트가 일단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루트가 사라지려면 루트가 0이거나 아니면 제곱수여야 돼, 그치? 0도 포함하면 0의 제곱이라고 알았지? 즉 판별식의 어떤 제곱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제곱수 없어진 다음 뭔가 정리했을 때 분모랑 쌍약분이 돼가지고 정수근이 나와야 돼, 그치? 그럼 일단 그 중에 첫 번째, 즉 판별식이 있잖아. 어떤 녀석의 제곱이어야 돼. 당연히 K도 자연수여야겠다. 정수라고 놓을게요.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로 놓는 이유는 K가 마이너스 1이나 1이나 이 식에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치? 마이너스 1인 상황은 생각 안 해도 돼.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판별식이 뭔데? 저 식에서 판별식. 저 식의 판별식. 판별식이잖아, 그치? 정리하면 m제곱 이렇게 돼. 얘가 뭐가 된대?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된대, 그치? 얘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마이너스 3은 k제곱, 그치? 그럼 m-3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은 3. 이게 여기서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왜? m도 정수니까 m 빼기 3도 정수지. 정수 제곱의 차가 3인 거 몇 개 없다고. 2의 제곱, 1의 제곱을 빼야 되겠지. 이거 말고 나머지 또 생각해. 나머지는 제곱이 간격이 점점점 벌어져. 연속된 정수의 차가 3이 되는 게 없어, 그치? 연속된 정수의 차도 3보다 막 그럼 커지는데 연속하지 않은 정수의 제곱의 차는 더 커지겠지, 그치? 즉 연속한 것 중에 제곱의 차가 3이 되는 게 4하고 1밖에 없어요, 그쵸? 즉 그럼 내가 찾는 m-3 값은 요 값이 4가 되려면 m-3 값이 뿔마 2가 돼야지, 그치? m 값은 얼마? 이해됐니? 다만 요 방법으로 했을 때는 내가 이게 제일 안 좋아하는 방법인데 뭐가 문제냐? 내가 얘만 제곱이 된다 그랬지 얘까지 약분되는 거 확인 안 해봤잖아. 그래 안 그래? 사실 첫 번째 방법에서 이렇게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끝 하면 안 되고 문제 풀 때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방법으로 풀었다고 하면 지금 뭔 말인지 이해돼? 얘네들을 처음 식에 다시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봐야 돼. 실제로 근이 정수가 나오는지. 왜? 루트는 없어지되 분모가 약분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5를 저기다 집어넣어서 실제로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나오는지, 1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실제로 두 근이 정수가 나오는지는 무조건 확인해 봐야 되니까 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 풀이를 안 써요. 자, 어쨌든 알려는 드립니다. 나는 안 써요. 알았죠? 나는 안 씁니다.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 선생님, 근데요 저거 아이고, 904. 어디? 9빼기 4가 무슨? 저거. 어디? 이거 네 번째 줄이요. 완전 되고. 예? 네. 여기가 얼마라고? 4요. 4야? 네. 4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제 정수의 제곱수 차이가 4가 나는 게 뭐밖에 없어? 4하고 0밖에 없어. 어차피 그 똑같아. m-3이 뿔마기 중에 하나예요. 그치? k 값이 0인 거지. 그치? 아까랑. 그러니까 답은 똑같이 나오네요. 그쵸? 이거밖에 없어요. 어이씨. 그쵸? 그거밖에 없죠. 제곱수 중에. 없어요. 그쵸? 자. 미안해. 그쵸? 산술. 4. 마지막 방법은, 근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게 부정방정식이 아예 안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 알았지? 수업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정수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공부하지 마. 그냥 이거 알았지? 진짜 이거 잘 들어. 수업을. 이거는 없는 책도 굉장히 많아. 교과서에서도 없는 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안 배웠어? 그럼 쓰려고 하지 마. 그냥 선생님이 안 알려줬어.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없었어. 그럼 앞으로 모든 문제 중에서 다 빼고 풀어도 상관없어. 알았지? 진짜 안 풀어도 돼. 그리고 이 방법은 뭐가 문제냐? 선생들이 몰라 이 방법을. 그래서 서술형에 이렇게 써도, 만약에 서술형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쓰면 사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거든. 진짜 완전 신박한 풀이 방법인데 이렇게 쓰면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는 아까 이 첫 번째 방법대로 쓰는 게 욕도 안 먹고 제일 무난한 방법이긴 해요. 서술형이 참 그래. 원래 논리적으로 오류만 없으면 되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도 뭐 수학교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도 모르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치?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썼다고 선생님 이건 뭐지? 막 이럴 수도 있다고. 자, 살면서 처음 보는 풀이를 막 서술형 답지에서 자기도 모르는 거 학생이 써놓으면 괜히 막 질투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이 새끼는 나도 모르는 걸 알고 있네. 너 틀렸어. 막 이럴 수도 있다고. 자, 숫자를 하나 떠올립니다. 어떤 숫자? 자, 여기다 대입했을 때 m값이 소거되는 숫자를 하나 떠올리세요.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해볼까요? 여기다.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2. 오씨. 0 되나? 아닌데? 지금 얼마 넣었다고? 그럼 이 문제는 이 방법이 안 풀려요. 안 풀린다고. 대부분 문제가 집어넣으면 풀리거든. 집어넣으면 0이 돼요. 진짜 됩니다. 되는데 이거 안 되네? 안 되면 이 방법 못 풀어요. 알았죠? 오씨. 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되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0이 됐어. 그럼 얘를 근으로 갖는 걸 확실하게 알잖아. 나머지 한 근만 모르잖아. 그치? 얘가 이제 얘를 푸는 거죠. 요 녀석을 전개를 해서 요 녀석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되는 거 하나 찾아볼까? 다른 문제집에? 다른 문제집에 또 어디 있을까? 정수근 문제 일품에 있나? 되는 거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하나 찾아봅시다. 이 문제 왜 안 될까? 나 되게 방금 좀 당황해. 식은땀 났어. 지금. 자, 하나 찾고 싶은데 없나? 일품에 봐봐. 이게 없는 문제집이 꽤 많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냥 다음번에 내가 또 찾게 되면 보여줄게요. 진짜 참 그렇네. 참. 왜냐면 아직 하나 더 배워야 되거든. 자, 그 첫 번째 방법대로 풉시다. 정수근, 알았지? 자, 미안해. 왜 안 되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진짜 다 되거든. 내가 왜 안 되고 지금 살면서 처음 봐서 그래. 근데 사실 블랙라벨 내가 여기 있는 문제를 사실 다 풀어보지 않아. 니들이 질문하면 그냥 거의 그때그때 푸는 식이라 옛날에 풀었던 기억만 가지고 떠듬떠듬 푸는데 어이씨 왜 안 되지? 아까처럼 풀면 어쨌든 풀립니다. 알았죠?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개념은 이게 요새 되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이 문제가. 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인데 2차 방정식의 작성. 이게 되게 쉬운 문제는 엄청 쉬워. 뭐 그냥 문제가 뭐 두근이 뭐 1이랑 2로 두근이 1과 2인 2차 방정식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건 아니겠지 당연히. 그치? 뭐 두근의 합이 5고 곱이 3인 이것도 아니겠지. 이것도 풀 수 있겠지. 그치? 바로 식 세울 수 있겠지. 그런 문제 말고 이런 형태의 문제. 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어떤 fx 2차식이 있습니다. f알파는 3베타고요. f베타는 3알파일 때. 오케이? f 그 다음에 뭐 f 0은 뭐 1이 될 때 fx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 이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요새 되게 핫한 문제예요. 여기저기 되게 많습니다. 블랙라벨에도 있던데 아까 어디 보니까 여기 있다. 35페이지 15번. 요런 문제. 요런 뉘앙스의 문제가 35페이지 15번에 하나가 있네요. 그쵸? 자. 요 문제는 있잖아. 뭐, 인수정리의 개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나는 조금 센스가 좀 있으면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봐봐. 우리 연습을 좀 몇 개를 해볼게. px라는 녀석이 우리 2차식이라고 해볼게요. 2차식인데, 여기다가 1 대입해도 0 되고요. 3 대입해도 0 된답니다. 질문, p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질문이야, 질문. px 어떻게 생겼을까요? a에 x-1, x-3 이렇게 생겼겠지. 최고차한 계수가 얼마인지는 몰라, 그치? 근데 그럼 여기가 이제 3차식이야. 3차식이면 뭐 이 정도로 생겼겠지, 그치? 이 정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자, 뭐 차수는 보통 다 2차식으로 나올 거니까 우리 2차식. 요거 비슷한 문제가 2차 방정식에도 많이 나오고요. 3차식으로 해서 3차 방정식에도 많이 나옵니다. 요런 형태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기출문제 한 50개 학교 분석하면 진짜 20문제는 있어요. 진짜 많이 나와요. A라고 놓고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여기를 1로 맞춰볼까요? P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확실하지? 그치? 그럼 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더하기 X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됐지? 자, 이런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센스가 좀 필요한데. 자, 이 뒤에 봐봐. 무조건 1차 이하의 식을 써야 돼, 알았지? 무조건 1차 이하의 식을 써야 돼, 알았지? 2x 2x 플러스 1은 3 집어넣으면 1이 안 나오는데, 그치? 식 하나밖에 없어. 식이 하나밖에 없어. 여러 개가 없어. 1차 이하의 식을 써야 돼. 써서 1 집어넣어 3 나오고 3 집어넣어서 1 나오는. 이렇게 되게 규칙적으로 써져 있을 거야. 합이 얼마야? 합이 4잖아. 합이 4잖아. 두 녀석이 합이 4잖아. 4 빼기 x. 이해됐니?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지, 그치? 이 정도의 센스들이 좀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많은 도움들이 됩니다. 그러면
봐봐. 알파를 대입해서 2알파가 나오고 베타를 대입해서 2베타가 나왔대. 이렇게 만약 써 있으면 px가 최고차항 계수가 뭔진 모르겠으나 x-알파, x-베타 플러스 2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치? 이 정도가 바로바로 되죠, 그쵸? 막 여기 막 되게 복잡하게 써있지 않을 거야. 무슨 막 6x 플러스 7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지 않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써져 있을 때는 할 게 없거든. 문자가 막 달라버리면 할 게 없어, 그치? 뭘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하려도 문자가 어쨌든 똑같이 써져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조건들을 문자가 다르게 대부분 다 써져 있거든. 문자를 다 똑같이 맞춰줘야 돼, 알았지? 이게 첫 번째야. 문자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 자, 뭘 이용해서? 나는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걸 아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1이야,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 1이야. 그러면 요만큼 식에서 f알파가 3, 1 마이너스 알파 마당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3 마이너스 3알파라고 쓸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요 알파 자리에 1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f 베타도 뭐 3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아이고 다 했어. 그럼 내가 찾는 fx는 2차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3x 이렇게 생겨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봐봐.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얘 인수분해한 게 x, 두근이 알파 베타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겠지, 그치? 즉 요 자리에 들어갈 게 x제곱 빼기 x 빼기 3이야. 그치? 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나는 이 식에서 뭐만 찾으면 돼? a만 찾으면 돼. 그거 나머지 조건 이런 거 하나 더 있을 거야. 이해 됐죠? 이거 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얘를 이제 얼마나 빨리 완성하느냐, 뭐 이제 이런 게 문제겠죠. 복잡하지 않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왜 3-3알파예요? 봐봐, 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인수분해 되겠지? 그럼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라는 거 아니야?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라는 거 아니야? 이 식이잖아. 그럼 최종. 오케이? 네.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아유 다 배웠어요? 안 배운 게 없네요. 아유 사실 안 배운 게 많이 보이네요. 자, 몇 가지 좀 특이한 문제들을 내가 좀 수업 시간에 미리 좀 풀어줄 겁니다. 자, 첫 번째 특이한 문제. 스텝 2의 12번입니다. 스텝 2의 12번. 짱짱 특이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풀이 외우고 있지 않으면 못 풀어요. 내 생각, 나의 수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진짜 이게 몇 년 전부터 있던, 엄청 오래 전부터 있던 문제인데, 내가 진짜 엄청 많은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학생들이 내가 사전에 이 문제를 안 풀어줘도 집에서 혼자 고민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결론은 없어요. 무조건 그냥 풀어줘야 돼. 풀어본 학생만 풀 수 있다가 나의 결론이야. 많은 여럿이서 생각한 이 문제는 그동안 봐왔던 문제랑 완전 좀 다른 방식으로 풀기 때문에 문제의 형태를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A, B, C가 뭐 한 자리 자연수이다. 한 자리 자연수의 범위는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뭐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이다. 문제마다 좀 바뀔 수 있죠. 어쨌든 자연수. 뭐 정수여야 돼. 알았지? 그것과 각각의 근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그치? 이해돼? 지금 각각의 근이 뭐 알파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베타는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주어져 있지. 자, 딱 이런 형태의 문제일 때는 항상 풀이 방법을 좀 기억하고 있자라는 겁니다. 자, AX의 제곱 빼기 BX 더하기 3C는 빵. A, B, C는 한 자리 자연수 따로 안 쓸게요. 한 근은 알파는 1과 2 사이, 베타는 5와 6 사이. 일 때 자연수 A, B, C 값을 구하세요. 자, 요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있잖아요. 두 녀석을 더하세요. 더한 건 몇보다 클까, 얘들아?
몇보단 작을까? 8보다 작겠지, 그치? 근데 두 근의 합은 뭐야, 요 식에서? 근과 교수의 관계. 근과 교수의 관계. 뭐냐, a분의 b, 그치? 즉 6. a분의 b 8, 그쵸? a는 자연수니까 양변 a 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질문! a는 얼마여야 할까요? 여기 이 생각이 좀 어렵죠. 안 풀어본 친구들은. 별거 아닌데 a는 무조건 1이어야 합니다. 왜냐? a가 1이 아니면 b가 한 자리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2 들어가고 3 들어가봐. a 2 들어가면 12보다 크고 14보다 작은데 한 자리 자연수가 어디 있어? 그치? 3 들어가면 18보다 크고 24보다 작은 한 자리 자연수가 어디 있냐고,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a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그럼 a가 1이면 6보다 크고 8보다 작다니까 b는 무조건 얼마란 얘기야? 무조건 7이란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럼 요 방정식이 뭐 x제곱 빼기 7x 플러스 3c 여기까지 만들어졌네. 자, 두 번째 요 식을 보고 두 근의 곱은 몇보다 클까요? 5보다 크겠죠. 몇보다 작을까요? 12보다 작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질문. 요 식에서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3c. 그럼 뭐 3분의 5보다 크고요. 누가? c가 4보다 작습니다. 이해됐니? 그럼 c 값으로 가능한 게 대신에 두 마리가 나옵니다. 뭐 또는 뭐.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7x 플러스 6은 빵. 3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7x 플러스 9는 빵이거든. 얘는 실제로 근을 구하면 두 개가 인수분해 돼서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럼 봐봐. 1과 6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답이 아니야. 얘는 근의 공식 쓰면 x가 이렇게 이쁘게 안 떨어지거든. 이쁘게 안 떨어지지만 그 두 근이 실제로 요 안에 들어옵니다. 알았지? 즉 c가 얼마여야 된다? 3이어야 한다. 오케이? 요렇게 풀어야 돼.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 이렇게 푸는 문제가 진짜 없는데 요 문제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 문제가 어딘가 진짜 오래전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어요. 내 기억엔 그래요. 그 다음 또 기억해야 하는 문제. 4번, 5번 이런 거 가우스 문제 내가 풀어줘야 되나? 가우스 들어가면 풀어줘야 되나? 가우스 기호 뭔지 아나? 사실 내가 별로 안 풀어주고 싶거든. 가우스 절대값 문제 내가 별로 안 풀어주고 싶어해. 왜냐면 되게 이거는 방정식을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고 가우스 기호를 몰라서 못 푸는 거기 때문에 가우스 기호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 가우스 기호가 어느 책에 좀 꼼꼼하게 나와 있냐면 정석책에 되게 꼼꼼하게 나와 있고요. 또 어디에 꼼꼼하게 나와 있냐면 내 동영상에 그 그래프 그리는 동영상에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좀 보셔야 돼요. 그거 진짜 많은 것들이 써져 있어서. 자, 그래서 그 동영상 보고 한번 풀어봐봐. 그래도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가 그래도 쉽게 안 풀릴 거야. 알았지? 뭐 그 동영상 한번 띡 보고 갑자기 이 문제가 그러진 않아. 알았지? 그러진 않아도 한번 고민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면 내가 그래프 그 절대값 가우스 들어간 거 모르는 건 전부 다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뭘 해야 하냐면 14번. 14번에 거기다 형광펜 좀 칠해놓을래? 어디다가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1은 빵. 고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x제곱 더하기 빼기 딱 루트 3x 더하기 1은 빵. 딱 걔랑 똑같은 식. 숫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식. 저 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학교 내신. 참고로 지금부터 설명하는 요 식의 성질은 딱 우리 중간고사 볼 때까지만 기억하면 돼. 알았지? 수능을 보는 학생 관점에선 이 성질을 미리 알고 있어야 문제를 잘 푸냐 뭐 그런 건 아니야. 오케이? 요 식을 가지고 여차저차 하다 보면 무언가 성질이 나올 거거든.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냥 풀면 돼. 그거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 대신 학교 시험 보는 친구들은 우리 시간 절약 차원에서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봤을 때 이 반가운 새끼 또 이거 막 후다닥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죠. x제곱 얘는 필요 없고 빼기 루트 3x 더하기 1은 빵. 두 근을 뭐 알파랑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한대요. 이게 문제 풀다 보면 또 그런 궁금증이 들 거야. 선생이 어떤 건 오메가라고 읽고 어떤 건 W라고 읽고 막 그러거든. 근데 책에 보면 W가 잘 안 써 있어서 오메가
오메가랑 W 스펠링이 좀 다른 모양으로 생겼어요. 알았죠? 제 수학책도 어딘가 W 어디 있는 거 없냐? W. 우리 W 하나 찾아볼까? 이 책에 W 어디 안 써있나? 어디? 52쪽? 51쪽. 이거 아니야, 걔도 오메가야. 걔도 오메가고 W가 진짜 잘 안 써 있어. W 찾기가 힘든데.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생긴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니들도 이거 책에서 이게 W인지 오메가인지 좀 구분 좀. A랑 알파랑 비슷한 거. 그 A랑 알파는 근데 많이 다르게 생기지 않았냐? 내 기준에 사실 그렇게 많이 내가 볼 때 A랑 알파는 되게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근데 좀 뾰족하게 써져 있어. 그 차이밖에 없어. 와, 진짜 없다. 그 내일까지 있잖아. 그 어딘가에 블랙라벨 자이스토리 일품에서 W 찾아오면 내가 젤리 하나 줄게요. 알았죠? 어쨌든 좀 다르게 생겼어요. 알았지? 책에서 집에서 막 3시간 동안 그것만 찾고 있지 말고. 알았지? 자 봅시다. 자, 다시. 자, 요 녀석. 자, 두 근을 뭐 오메가, 뭐 알파, 베타, 뭐라고 한대.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한대요. 자,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인데, 요 식은 x제곱 더하기는 루트 3x 이렇게 놓고 양변 역시 제곱시키면 x 4제곱 더하기 2루트 x. 야, 뭐야 2x 제곱 더하기 1은 3x 제곱.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래서 x 4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1이 빵이야. 양변에 뭐 곱하고 싶어? x 제곱 더하기 1 곱하고 싶어. 그치? 그죠? 오케이? 그럼 곱하면 x 6제곱 플러스 1이 빵이다. 이렇게 나와요. 즉 x의 6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해돼? 자주 이걸 외우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루트 3을 넘겨서 제곱시킬 생각까지만 하면 사실 이거 보고 얘를 곱해야겠다가 고등학생은 떠오르잖아. 우리는. 그치? 얘를 보면 누가 안 시켜도 얘는 곱하고 싶잖아. 아니 선생님 안 그런데요. 안 그런 친구들은 우리 1단원 문제들을 한 2000문제 정도 풀어보고 오면 돼. 알았지? 1단원 곱셈 공식 파트 문제들 막 계속 풀다 보면 얘를 보면 얘가 곱하고 싶어진다. 그치? 곱하고 나면 얘까지는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6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어찌라고 나보고? 그 다음 뭐라고? 자 볼게요. 그 다음 뭐라고? 1부터 있어. 몇 쪽이지? 우리 아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100승까지 합을 구하라는데 봐봐. 그럼 오메가의 7승이 오메가랑 똑같아. 그치?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아. 오메가 6승 자리를 마이너스 1로 바꾼 거니까. 그치? 오메가 6승을 마이너스 1로 바꾼 거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8승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9승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띵띵띵띵띵, 오메가 12승은 마이너스 오메가 6승, 뭐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오메가 12승은 그리고 뭐 1이고요. 그쵸?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 연속된 12개. 그치? 오메가랑 오메가 7승 더하면 빵이란 얘기야. 그치? 연속된 12개 합이 얼마야? 빵이야. 이해됐니? 이해돼?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그럼 내가 항상 말하지만 앞에서부터 연속된 12개 합이 빵이면 뒤에서부터 연속된 12개도 빵이겠지. 그치? 100개를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얼마야? 96이 12의 배수야 혹시? 12 곱하기 8 96 10의 배수잖아. 자, 그럼 96이 12의 배수니까 4 남지. 즉 뭐 남아? 앞에 거 4개 남아. 그치? 앞에 거 4개 얘도 하나 남아. 1도 1은 지금 없었으니까 얘 남아. 여기까지 남지. 그치? 그럼 또 무슨 짓을 하냐 여기다가. 자, 이제 볼까 이거? 오메가 더하기 얘네 2개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얘네 2개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으면 오메가 뭐라고 이렇게 뭐지? 나 뭐 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둘이 짝꿍이네. 1 플러스 앞에 거 2개 1 오메가로 묶으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묶으면 역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묶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얼마야? 루트 3 오메가. 오메가 제곱?
루트 3 오메가. 뭐 하는 거야? 맞죠? 짱짱 귀찮네. 여기서부터 계속. 왜 이렇게 귀찮지? 문제가 1 플러스 그럼 루트 3 오메가에 요 자리도 뭘로 바꿀 수 있니? 오메가 제곱을 1만 싹 이항하면 루트 3 오메가 빼기 1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면 1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하면 3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1 플러스 선생님 더하기 오메는 어디 갔어요? 어디? 저 중간에. 아니요. 이렇게 둘이 짝짓고 이렇게 둘이 짝짓는 게 지금 얘랑 얘야. 그러니까 저 밑에 두 번째 거에서 여기에. 그 오메가 제곱 바꾸는 게 짱 귀찮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정리하면 되는데 하기 싫다. 좀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하기 싫네. 너무 복잡한데? 자, 요 식에서 x의 4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기까지. 그치? 띠링 없애고요. 그 다음 뭐 남니? 오메가 세제곱 어이구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이쁘다 말았네 식이. 이렇게 식이 마음에 안 들지? 얘네 두 개를 오메가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인데 이 자리가 루트 3 오메가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 묶으면 루트 3 오메가 제곱 2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으로 묶으면 2 플러스 루트 3.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써놓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녀석도 두 번째 괄호도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괄호도 그치? 우리는 첫 번째 괄호랑 두 번째 괄호를 곱하라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치? 질문. 처음 방정식에 두근의 곱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랑 곱한 건 1이에요. 지금 더하는 거. 더하래. 더하래. 그럼 더하는 거야? 그냥 내 소망이었어. 곱하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럼 둘이 더하면 2 플러스 루트 3으로 묶어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얘는 두근의 합이 루트 3이고 두근의 곱이 1이다 가지고 찾을 수 있지. 그치? 얘도 1이다. 그치? 그쵸? 지금 두근의 루트 3 제곱 3 빼기 2 하면 얘도 1 나올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합차 공식 쓰면 합차 공식 곱셈 공식 쓰면 그쵸? 그래서 쓰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숫자 진짜 복잡하게 생겼네. 힘들어. 다음은 또 좀 어려운 문제가 21번입니다. 21번. 스텝 2의 21번. 너무 무슨 어? 이거 너무 긴데. 왜? 못 푼다? 어려워서. 어렵죠. 그니까 알려주지. 자. 문제 읽어보면 봐봐. 21번은 알파는 허근이지. 근데 알파의 세제곱이 뭐가 돼야 돼? 봐봐. 분명히 알파는 허수인데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지. 알파는 허수인데 있잖아.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돼. 오케이? 자, 알파는 허수야. 근데 그 알파를 세제곱 시킨 건 실수가 되는 상황을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알았지? 자,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5분밖에 안 남았네, 수업이. 왜 이렇게. 증명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수학 1 안 배운 사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안 배웠어? 그럼 이걸 못 써요. 왜냐면 지금 다 한 가지 방법을 쓰려면 수학 1까지 배워야 하거든. 혹시 이런 거 알아? 어떤 실수가 하나 있다? 또 다른 어떤 실수가 있다?
얘를 세제곱시켜서 A가 되는 실수 B가 무조건 존재하는 거 혹시 아나? 어떤 숫자가 써 있어도 얘를 세제곱시켜서 A가 되는 실수가 무조건 존재해. 아, 이걸 알려면 수학 1까지. 수학 1을 배운 친구들은 근데 모르는 표정을 하고 있어. 자, 배웠다며.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죠. A의 세제곱근은 A의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관계없이 딱 실수인 게 하나씩 존재합니다. 뭐 이런 성질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쓰지 말자. 알았지? 자. 아, 그럼 증명이 너무 긴데. 아씨. 아, 증명이 너무 긴데? 어떤 그래야 돼. 의 한 허근을 갖고 있어요. 허근 알파를 갖는데 이 허근 이 세제곱이 실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알았지? 이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내가 증명을 해줄게. 허근은 대입하면 일단 대입하면 근이니까 근이니까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치? 그래서 양변에 알파를 곱해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P 알파 제곱 플러스 Q 알파 빵, 그치? 실수니까 무슨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K로 바꿀게. 알았지?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요 식에 K 플러스 P의 알파 제곱 자리에 뭐 집어넣냐? 얘네 둘 이항한 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맞춰줘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만 남습니다. 그치? 이 자리는 뭐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크게 관심 없어요. 즉 어쨌든 얘가 0이 되려면 알파가 허수기 때문에, 그치? 이 자리가 무조건 0이어야 돼, 그치? 따라서 Q는 무슨 숫자여야 된다? P의 제곱이어야 된다. 즉 허수인데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항상 이런 식을 만족시켜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세모 알파 더하기 세모의 제곱은 빵. 항상 이런 꼴을 만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1차항 계수의 제곱이 무조건 상수항하고 똑같아야 돼. 1차항 계수의 제곱이 상수항하고 똑같아야 돼. 봐봐 21번 문제 봐봐. 스텝 2 21번이 1차항 계수 얼마야? 알파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오잖아. 알파를 집어넣으면 무슨 알파에 관련된 식인데 1차항 계수 얼마야? 마이너스 P지, 그치? 걔 제곱 얼마야? P제곱이. 상수항하고 어떻다? 같아야 돼. 오케이? 이해돼? 1차항 계수의 제곱이 무조건 상수항하고 똑같아야 되고요. 걔 이항하면 이렇게 되지, 그치? 이해돼? 문제에서 얘를 만족하는 모든 P의 곱을 구하래. 이 방정식의 모든 P의 곱 얼마야? 마이너스 3. 답이야, 그니까. 오케이? 허수를 세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상황은 이것밖에 없어요. 알았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이것도 언제까지? 중간고사 보는 날까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허허허허. 집에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내가 문제를 하나 낼 건데, 자, 요 문제를 맞춘 사람만 집에 보내드릴게요. 네, 종이에다가 이렇게 싹 답만 써서 나한테 싹 보여주고, 답 맞으면 내가 보내주고, 안 맞으면 맞출 때까지. 자,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도 풀어요. 이 문제가 진짜 무려 정답률이, 오답률이 90%에 달합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문제예요. 개 쉬워. 그렇잖아. 힌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겁니다. 구했어요. 잠깐만, 내가 아직 답을 못 구해가지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응, 난 답을 구했어. 했습니다. 틀렸어요. 그럼 저도 틀렸을 것 같긴 한데. 틀렸어요. 빨리 풀어. 너 안 풀면 지금 못 가요. 틀렸어요. 지금 있잖아. 다 똑같은 답으로 틀리고 있습니다. 알았죠? 마이너스 1 아니죠? 오,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알았죠? 다 썼는데
있잖아. 나오면 다 틀려. 봐봐, 지금 다 똑같은 답으로 틀리잖아. 내가 옛날에 학생들, 우리 내 반에 작년 고1 애들 15명 딱 가득 차 있었거든. 내가 15명이랑 내기를 했어. 니들 중에 이거를 나는 모두가 똑같은 답으로 틀릴 것이다. 내가 이겼어? 전부 다 마이너스 1.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답이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자, 그럼 답은 무엇이고 왜 그럴까요? 들었는데.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꺼야 동영상